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자, 패키지가 말해주듯 오늘 끝판왕 게이밍 키보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제품은 커세어 K100 RGB 제품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커세어에서 엔트리 그 키보드를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만져보고서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통울림도 나름 잘 잡혀있고 스테빌도 괜찮은데?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커세어의 가장 최고급 라인업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러볼 키보드인데요. 자, 여기 앞에 있는 키보드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다 하는 키보드들 20에서 30만원 정도 하잖아요. 여기 있는 키보드 정말 30만원 하는 제품입니다. 진짜 무슨 말도 안 됩니다. 키보드 가격이 30만원이라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앞에 있는 커세어 K100 RGB 모델을 제가 쓰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뿅! 우선 패키지는 딱 커세어 제품인 게 단번에 티가 나죠. 멋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가면 키보드 기능과 스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은축, 스피드축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구성품은 본체, 설명서, 손목 받침대, 교환이 가능한 키캡과 리무버를 밀봉해 놓았습니다. 요런 센스는 마음에 드네요. 확실히 고급형 제품이라서 패키지는 마음에 듭니다. 맞아요. 30만원짜리인데 이 정도는 신경 써야죠. 이 정도도 신경 안 쓰는데 30만원 받아먹으면 그거는 에바세바다. 커세어 키보드는 디자인에서 먼저 나는 커세어 키보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디는 당연히 금속이겠죠. 이 가격에 플라스틱 썼으면 커세어 할아버지가 와도 욕먹어야죠. 그리고 아주 잘 보이는 로고도 그렇고요. 우측 멀티미디어 키, 좌측엔 IQ 연동 버튼이 존재하고요. 손목 받침대 역시도 커세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USB도 패브릭 재질을 사용했고 듀얼 USB라서 키보드 후면에 있는 USB에 마우스를 직접 연결하거나 동글을 연결해서 선정리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정리는 키보드 후면의 홈을 통해서 더욱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마우스 선이 너저분하다면 아래쪽에 숨겨놓으면 되겠죠. 선 보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실 거예요. 키보드 높이는 기본 1단계, 2단계, 총 3단계 각도로 지원이 가능해서 본인의 손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목 받침대,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 인조가죽 메모리 폼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부드럽겠죠. 푹신푹신하고 무엇보다 결합할 때 자석으로 촥 하고 붙는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물론 키보드를 들면 떨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책상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는 않는 수준이고 디자인, 마감 전부 훌륭합니다. 손목 받침대는 재질부터 고정력까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브랜드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누가 봐도 커세어 같다. 모든 요소가 굉장히 잘 배치된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세어 K100 RGB는 이중 사출 키캡을 사용하고 있어요. 끝판왕답게 재질 신경 썼고요. 실제로 키캡을 하나 뽑아 확인해보면 마감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키캡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초반 출시 제품은 한글 각인이 안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것만 제외하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죠. 이제 키보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치를 알아볼 건데요. 심장의 개수가 조금 많긴 하네요. 해당 제품은 광적축, 스피드축 이렇게 두 개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스피드축 제품을 구매했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살짝만 닿아도 입력이 되는 축이죠. 기존 스위치 가운데서 가장 예민 보스가 아닐까 하는데요. 장점이라면 힘을 들이지 않고 타건이 가능하지만 단점이라면 초반에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은축도 상당히 많이 사용했었던 축이기 때문에 크게 적응은 필요 없더라고요. 위에서 말했듯 힘을 들이지 않고 타건이 가능해서 구름 타법으로 타건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게임을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스위치입니다. 키스트로크도 얕고 얕다 보니 조금 더 빨리 타건이 가능하고 이 모든 건 당연히 입력 속도와도 연결이 되겠죠. 괜히 스피드 축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타건 한번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커세어 K100 RGB 은축 우선 타건을 해볼게요. 타건을 하면서 느꼈던 점 역시나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제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기본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간 커세어 하면 너무나도 심한 스테빌라이저 소리, 스프링 튕겨지는 소리, 흡음재가 없어서 울리는 소리 등등 잡소리는 거의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키보드였거든요. 그간 커세어가 배짱을 부려도 됐던 게 체리사와 협업을 통해 스위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RGB 제어, 게이밍 기어 외에도 램, 수냉 쿨러,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완본체 등등 키보드 밸런스를 무시한다고 해도 이미 라인업 자체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단점들을 극복하고서라도 사용 가능한 키보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허세어라고 놀림 받으면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키보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본기를 생각보다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잡소리가 아예 안 난다는 건 아니에요. 바디 구조상 잡소리가 아예 안 날 수는 없기 때문에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전 키보드와 비교하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사용자들한텐 당연히 좋겠죠. 매크로키가 좌측에 붙어있는 건 불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틀은 조금 짧고요. 한 나흘 정도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금방 적응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크로키가 제 기준에선 그래 없는 것보다야 낫지 라고 평가를 하는 수준인데요. 없으면 아쉬우니까 넣어준 건데 위치가 애매하니 내가 살짝 불편해도 며칠간 적응하지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무작정 단점으로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 밖에 멀티미디어 키도 우측 상단에 전부 구현되어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IQ는 제 채널에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좌측 IQ 버튼과 매크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죠. 당연히 G1부터 G6까지는 커스텀 매크로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키를 조합하는 환경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테고요. 그래서 이 위치만 적응이 된다면 커세어뿐만 아니라 로지텍 제품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 조합이 잦은 분들에겐 이 기능은 정말 완소 기능이고요. IQ 버튼은 말 그대로 IQ 소프트웨어에서 원하는 명령을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IQ 버튼을 누르면 색상 변경과 함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선택한 기능의 휠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파란색은 백라이트 조절을 가능하게 설정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좌측으로 돌리면 백라이트가 줄어들고 우측으로 돌리면 백라이트가 밝아집니다. 이것 말고도 제가 사용하진 않지만 뮤직 프로그램을 빠르게 감거나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임을 위한 용도보다는 멀티미디어 소비를 위한 용도로 더 제격이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국내엔 스포티파이, 아이튠즈를 사용하는 게 쉽진 않으니 현재로선 사용하기에 조금은 아쉬운 기능이긴 하겠네요. 자, 당연히 게임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RGB뽕 제대로 맞을 수 있고요. 적응만 되면 스피드 축이 게임을 할 때 상당히 좋거든요. 안티고스팅 100% 가능하고 폴링 레이트가 무려 4000Hz라고 합니다. 이건 완벽히 게임을 위한 오버스펙이죠. 솔직히 리뷰하고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게임할 때 사용할지 매크로키를 사용하면서 편집을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가격을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는 분들이라면 구매 이후엔 상당히 즐겁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사용한 느낌을 정리해 봐야겠죠. 예전 커세어 키보드처럼 소음 때문에 크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요. 스테빌이 엉망이라서 타건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키보드입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레오폴드, 덱, 체리처럼 기본기가 확실한 키보드와 비교한다면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게이밍 키보드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브랜드의 가치, 타건감, 스위치 고정력, 스테빌라이저 밸런스, 편의사항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수준급이라는 거지 10만원대에 있는 기본기 쫀쫀한 키보드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민망합니다. 그래도 2017년 전후로 출시된 커세어 키보드의 느낌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안정감 있게 타건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커세어가 놀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커세어 K100 RGB. 일단은 커세어에서 자신 있는 축 중 하나인 은축을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살짝 입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팜레스트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착각할 때 그 느낌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팜레스트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의 정석,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30만원짜리 키보드답게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토글림 소리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잡혀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게이밍 키보드이기 때문에 정말 오리지널 기계식 키보드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하자면 아쉽겠지만 어디까지나 사용 용도를 봐야겠죠. 이 용도에서는 정말 하이 퀄리티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끝판왕답게 가격이 문제겠죠. 가격이 3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 잠깐만 30만원이면요 중고로 컴퓨터를 한 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굉장히 비싸지만 또 한편으로는 끝판왕이라는 느낌에 맞는 그러한 피드백을 제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저는 커세어 하면 떠올랐던 그 허세어라는 느낌 그런 느낌은 확실히 내려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추천할 수는 없는 키보드입니다. 예. 저도 리뷰 아니었으면 안 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담는 걸로 자, 명불허전이라는 이름이 맞았던 커세어의 K100 RGB 은축을 사용한 모델은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더 재미난 서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얘는 허세어는 아닙니다. 허세어는 아닌데 그래도 비싸요. 그럼 허세어인가?